각 전형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시간으로 학생부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그러면 야 이건 서울에서는 지원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좋은 특목고나 좋은 전국경제사고라든가 이런 경우 광역자사고라도 굉장히 내신이 치열한 학교는 학생부 교과가 좀 많이 불리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서울시 강남구에도 있습니다. 내신하고 다 치열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은 여러 가지 비교과라든가 학교 활동의 내용이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별로 담보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일반고도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학생부 종합이 아주 풍부한, 학생부 내용이 풍부한 학교에 비해서 학생부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교과 내신 말고는 승부할 것이 없는 학생부 위주로 준비해 왔는데 강점이라고는 교과 내신밖에 없는 그런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무조건 지방학생들용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언제나 수시가 어떤 대학의 어떤 수시 전형이 그게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고3 때 3월 학력평가, 6월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이거를 여러 기관, 여러 교육기관의 입시 예측 서비스에 정시 예측 서비스에 넣어보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대충 가늠해보면 보통 6월 모의평가가 N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의 평가가 제일 근접합니다. 그리고 원서 쓰기 전인 9월 모의평가 딱 한 번 더 넣어보고 6월과 9월에 넣어본 다음에 들어갈 정시 예측이 딱 나온다면 이 정시 예측보다 그 위에 있는 수시들은 다 나의 대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내신을 좀 따기가 나름 수월했던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가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대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보면 지방의대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게 많습니다. 그런 건 또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최상위권의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와 관계될 수 있다는 점을 보고요. 먼저 학생부 교과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에 제가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를 설명한다고 교과는 뭐고 어떤 학교가 있고 이렇게 뽑고는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슈별로 정리해서 이런 이슈를 갖고 이슈 체크를 해야 된다. 내가 이 체크 사항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어떤 전략 전술을 가져야 될지 체크해보는 의미에서 이슈 중심으로 접근해봤어요. 첫 번째 이슈는 뭐냐?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 충족 여부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최상위권 대학 몇 개와 중상위권 대학 2개를 빼고는 정확히 기억하면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화여대, 서강대 그 모든 전형이 또 그런 건 아니죠. 그중에서 일부 전형들 그다음에 홍익대하고 서울과기대 그리고 의대들 빼고는 학생부 종합은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학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취지 자체가 수능과 관계없이 뽑으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학생부 교과는 서울권, 여기서 서울권이라는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좀 더 인기가 많은 그런 학교를 임의로 편성할 때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학교를 볼 때 학생부 교과 수능 체제가 적용되는 전형수가 17개. 왜 전형수라고 했냐면 학생부 교과가 2개 있는 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없는 학교도 있고요. 적용이 안 되는 게 12개입니다. 뭐가 더 많아? 적용되는 전형이 더 많다. 학생부 종합은 어차피 교과를 정성적으로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내신이 1.7이야. 저 학교 좀 마음에 안 드는 학교인데 저 학교 좀 질이 문제가 있는데 1.7 평가 안 해주면 그만이야. 내신에 3.3이라도 어휴 저 학교에서 3.3이면 공부 잘했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3.3 내신이 좋은 거죠. 이건 학생부 종합 얘기고 학생부 교과는 3.4이면 1.7한테 죽었다 깨어도 못 이겨나죠. 왜? 루브릭으로 수학 산수적 계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높은 등급이 이기는 겁니다. 따라서 3.3이 무조건 1.7보다 진다. 볼 때 그 1.7을 먹은 학생이 과연 우수한 학생이라서 1.7인지 아니면 저기 고등학교에서 쟤만 잘 되도록 밀어줘서 1.7인지 아니면 저 학교가 정말 그지 같은 학원이라서 공부하는 애가 쟤 하나밖에 없어갖고 1.7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검증할 길이 없으므로 수능 최저를 채워서 너의 실력을 입증해봐. 이게 학생부 교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서울권 전체를 보면 17대 10이지만 상위권으로 본다면 거의 동그라미입니다. 상위권은 거의 한양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능 최저를 보는 게 학생부 교과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수능 최저 기준이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일반고, 특히 지방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겠죠. 네, 그 학생들을 사실 대도시 학생들이 이기는 건 매우 어렵죠. 네.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뭐 독도고의 학생이다. 독도고의 전교 1등 학생이 여기라면 수능 최저 없으니까 합격할 텐데 이 수능 최저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채우는 게 만만치 않죠. 독도고 전교 1등이 수능 최저를 못 채워서 나가 떨어지게 되면 대도시 학생 입장에서는 나보다 내신 좋은 학생들이 한둘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게 되면 당연히 교과 내신 컷이 낮아진다. 동급의 학교 학과라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을 때 당연히 교과 내신 컷이 낮다. 따라서 대도시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를 지원할 때 왼쪽의 전략을 취해서 수능 최저를 채울 수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하고 수능도 학생부 위주 전형과 함께 동시에 공부해 주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 왜? 독도고 내신 좋은 애를 이겨야 되니까. 이해가죠? 그럼 일반적인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수능 최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배합한다. 대도시 학생이라도 호기 있게 여길 지원했는데 근데 수능 최저를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뭐 4개 또는 2개, 뭐 5개 또는 1개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 예를 든 독도고 제가 없는 고등학교를 일부러 드는 거예요. 독도고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있죠. 뭐 지방 일반고를 상징해서 얘기했습니다. 독도고 학생이라면 이걸 주로 지원하지만 나도 수능 공부 좀 했는데 그러면 채울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라면 뭐 1, 5라든가 2, 4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합해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슈로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이슈가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슈는 뭐냐? 학생부 교과는 교과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보는 게 제일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교과 내신 컷이 어떻게 되는가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결과로 수능 최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동급의 학과가 어떻게 점수차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작년과 재작년의 통계입니다. 이 통계가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했던 통계 중에서 16년과 15년 통계를 비교하고 있는데 한양대와 중앙대는 인기도가 비슷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대는 한양대가 더 인기가 있고요. 중앙대는 몇 개 특성화학과 말고는 한양대보다 조금 인기가 떨어지죠. 근데 인문계는 한양대와 중앙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왜 이슈가 됐냐? 한양대는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모든 수시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논술이건 학생부 교과건 학생부 종합이건 뭐 다 없습니다. 예. 예. 그에 반해서 중앙대는 학생부 교과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독도고의 내신 좋은 학생이 떨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국문과로 볼 때 한양대 국문과 중앙대 국문과 인기도 비슷합니다. 얘는 1.13. 와. 그러니까 독도고 1등들만 오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거든요. 학생부 교과는요. 얘는요. 1.30. 조심하실 것은 이건 다 평균이에요. 각 대학은 평균밖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평균이 1.13이니까 1.0도 있겠죠? 뭐 1.05도 있겠죠? 1.0부터 한 1.2까지, 1.23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1.3이라고 본다면 1.0대부터 한 1.5, 1.56 여기까지라 이게 커트라인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영문과 1.17, 1.30, 1.2, 1.40, 1.5면 1.1번 이렇게 문과들을 좀 봤고요. 이과 한번 볼까요? 수학과 1.10, 1.33 간호학과 자연은 차이가 커요. 1.07, 1.99 수능 최저를 엄청 많이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수능 최저 내신 좋은 학생이 여기 갔으면 합격할 학생이 그죠? 여기 가서 약간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1.2라서 떨어졌어. 여기는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기계공 1.09, 1.23 물론 기계공이 한양대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만 비교를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건축학부는 1.16, 1.56 이게 상위권 대학인데요.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 대학인데요.
실제로 수능 최저가 있게 되면 평균값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도시 학생일수록 수능 최저가 있는 곳을 기본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좀 더 이 주제를 좀 더 탐구해 보면 말이죠. 대학 간에 비교했는데요. 어떤 특정 대학을 본다면요, 특정 대학이 매년 전형이 바뀌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학생부 교과 지원자가 모든 대학이 작년에 합격자 내신 평균을 발표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되겠군, 안 되겠군,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수능 최저가 작년에 비해서 있다가 없어졌거나 없다가 생겼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됐거나 약화됐으면 그에 따라서 내신 평균과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따라서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거나 상향되었다면 교과 내신 컷이 떨어질 것이고,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되거나 하향되었다면 교과 내신 컷이 높아지니까 이걸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의 예를 보면 2018학년도 이걸 2019년에 보더라도 그렇게 비교해서 혼자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인하대와 숭실대 학생부 교과가 있는데 인문자연 불문하고 2017년도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 근데 그렇게 작년에 뽑아보니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엉망이더라.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지. 학교는 말이죠, 입시처에서 항상 그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 성적이 어떤지를 계속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계속 조절하는 거야. 또 수능 최저를 넣을까, 낮을까, 말까, 아니면 어떤 전형을 없앨까, 만들까, 이런 걸 계속 결정하거든요. 안 되겠다, 걸러내야겠다. 누구? 독도고 1등을 걸러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수능 최저가 들어갔어요. 외롭습니다. 이나대 친구가 3개 등급합 7. 우와. 그렇죠? 자연계는 2개 2. 이거보단 적습니다만, 쉽습니다만, 자연이니까. 숭실대 2개 등급합 6. 다음에 자연계는 2개 등급합 7. 이렇게 수능 최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인하대 숭실대 학생부 교과 딱 내신 평균이 있어. 그거보다 떨어질 거라고 봐야 돼? 올라갈 거라고 봐야 돼? 그렇지, 떨어질 거라고 봐야 돼. 대충 가늠해 보니까 여기가 커트라인인 것 같고, 마침 숭실대 우리 선배 누가 여기 과에 지원한 애가 있어. 봤더니 요 점은 1.7은 됐는데 1.8은 떨어졌네. 그럼 1.7과 8 사이 어디가 커트라인이겠구나. 이걸 커트라인을 알아냈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더 낮겠군. 어느 정도 더 낮느냐? 알 수 없죠. 이게 만든 사람도 어느 정도 내려갈지 판단 못하고 정한 거거든요. 어쨌건 내려간다. 1.9인데 1.9면 내가 포기해야지. 그럴 게 아니고 작년에 1.7이었으면 해볼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매년 변경되는 거를 봐야 되는 거. 수능 충격 주자고요. 없다가 생긴 게 강화됐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강화됐는지 약화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논술력 하면서도 굉장히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학생부 교과에서도 한번 하고 얘기합시다. 자, 중앙대 서울 캠퍼스의 자연계가 수능 최저가 강화됐습니다. 인문계는 강화가 안 됐는데요. 어떻게 보느냐 한번 볼게요. 2017년도는 수학,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과탐은 1개 과목이었고요. 역시 1개 과목입니다. 이게 등급합 4였어요. 이건 다 통과하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3개 등급합 5가 됐어요. 이렇게 된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등급을 하나 더 추가하고 합이 2개였다가 3개 됐으니까 과목이 하나 추가된 거죠. 그리고 합을 플러스 1만 한 거야. 이렇게 한 학교들이 올해 진짜 많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입학처, 각 대학 입학처 가서 저 교육을 해야겠어. 몰라.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영어가 작년에는 상대평가였다가 올해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등급은 기본으로 해줘야 우리 중앙대 온다는 면에서, 따라서 영어 포함해서 플러스 1이니까 영어를 1을 먹으라는 의미야. 이렇게 만든 바보들이 되게 많아요. 중앙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래. 정말 많아요. 그럴듯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줄 알고 들어요. 그런 줄 알고 들으니까 만드는 입학자 전문가들도 그렇게 만들었지. 영어 1등급이 쉬우니까 영어 1등급 먹으라는 얘기야. 왜 말이 안 되는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영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죠? 영어를 기준으로 볼 때 작년에
상대평가일 때 이미 1등급이었던 학생이 있다고 보세요. 그 학생은 작년에 어떻게 하면 수능체제 통과해요? 아무 과목 3개나 3 하나만 먹으면 통과였죠? 그럼 이 학생은 상대평가에서도 1위였으면 올해 재도전했어. 절대평가도 1위겠죠? 이해가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통과돼요? 아, 이렇게 해야 통과 아닙니까 지금? 이해가세요? 영어가 그냥 1을 먹는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3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작년처럼 3 하나가 더 있다면 1이 하나를 더 먹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강화가 아니야? 이 바보 아니야. 영어를 빼놓고 영어 1 생각하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 맞아요. 작년이 국어, 수, 과탐 중 2개 영어 등급합 4였다. 그럼 영어 빼고 아무거나 2개가 2, 2, 1, 3이어야 됐잖아. 그럼 올해 영어가 추가돼서 영어가 1이었으면 그 영어 1 먹어라 그러면 되겠지만 작년에도 영어가 있었고 지금도 영어가 있었거든.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영어가 2를 먹었어. 근데 올해 절대평가가 돼서 영어가 등급 먹기 쉬워져서 1이 됐다고 해봅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렇더라도 강화예요. 상대평가 덕에 영어가 1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2였던 학생은 아무 과목이나 2 먹으면 됐어. 올해는요. 그래서 1이 됐다 하더라도 2를 몇 개 먹어야 돼? 2개 먹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강화가 아니냐? 아, 정말 답답하네. 그러니까 2017 할 때는 영어를 빼고 생각하고 올해 영어 절대평가는 당연히 1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생긴 거야. 대부분 학생들이 중앙고를 왔으면 영어를 1 또는 2를 먹었겠죠. 오히려. 영어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강화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어가 등급이 절대등급처럼 올라가도 훨씬 강화됐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좀 알아듣겠는데요. 혼자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쉬워요. 요거 숫자가 증가하죠? 그럼 무조건 강화예요. 2개 하던 게 3개가 되고 3개 하던 게 4개가 되고 고대는 심지어 2개 하던 게 4개 된 것도 있어요. 무조건 강화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개일 때는 다른 건 좀 봐도 잘 본 게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4개 하면 다 잘해야 되고 3개 하면 과목이 어쨌건 잘하는 게 하나 늘어야 되거든요. 영어가 절대평가 관계없이 이해가시죠? 작년에 영어 포함해서 뭐 하나만 잘하면 되지만 올해는 영어 포함해서 다른 거 잘해야 되는 게 2개를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합을 하게 되는 숫자가 증가했으면 무조건 강화다. 알겠죠? 약화는 뭔가 하면 이 숫자가 같으면 약화예요. 예를 들면 이게 작년에 만약에 이런 거가 있어. 3개 등급합 6이었어. 여기도 3개 등급합 6이야. 그럼 무조건 약화야. 이거는 쉬워진 거야. 이게 왜 약하냐? 이거는 영어 때문이죠. 3, 3이 똑같으므로 이 3에서 영어가 과연 작년에 2였던 학생이 1이 되거나 심지어 3이었던 학생도 1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 2개가 훨씬 쉬워진 거죠. 이해가시죠? 예. 합을 하게 되는 숫자가 불변이라는 영어가 절대평가됐기 때문에 수능체제가 쉬워진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 수능체제가 강화된지 약화된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이 판단이 왜 중요하다? 수능체제가 강화됐다면 내신 컷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 이해가시죠? 자, 서울권에서 수능체제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는 한양대. 저게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아까 독도고 정규 1등 온다 그랬어요. 이화여대. 이화여대도 독도고 정규 1, 2등 옵니다. 진짜예요. 어휴, 정규 1등이 전에 와요? 옵니다.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한양대, 이화여대 정규 1등 수두룩해요. 선생님, 그 학교들은 왜 그렇게 뽑나요? 교육 기회를 많이 못 받은 독도라 하더라도 정규 1등이면 잠재력이 있겠죠. 그런 학생들을 키워야 된다는 대학의 사명도 있고 실제로 데려와 보니 대학 때 성실하게 공부해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더라. 이런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체제 없이 정규 1등을 뽑아가려는 거예요. 아주대 국민대 주주주. 이런 건 전부 다 대도시 학생들. 특히 내신 따기 어려운 학생들은 절대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할 생각도 갖지 말아야 될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능 최적 기준 충족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교과 내신이 핵심이므로 왜? 정량적 평가죠.
정량적 평가이기 때문에 수치를 그냥 합산하고 평균해서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보통 그게 1단계로 3배수, 2배수 가릴 때 또 어떤 학교는 5배수도 있죠. 쓰이거나 아니면 그 점수가 2단계에도 계속 쓰이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결,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때 학교별, 학과별로 다 확인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학별 공개 자료도 확인해야 되고 학교란 건 이거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커트라인 자료도 확인해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학은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우리 특정 학교의 학과의 평균밖에 공개를 안 하거든요. 커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커트는 대충 짐작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자료는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이 선배에 있었어야 되죠. 없으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 관내 일반고가 연합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 하죠. 왜? 우리 학교에 없으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같이 정보를 같이 보면서 오호 순실대 누가 이렇게 합격을 했군. 여기 떨어졌군. 컷이 여기였군. 대충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컷을 판단할 때는 고등학교 자료가 훨씬 유용하다. 이 두 개를 배합을 해서 교과 내신에 입결을 갖고 합격 예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정량적 평가라는 학생부 교과니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루브릭들을 다 갖고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느냐. 이건 제가 처음에 대학 입시의 기본에 대해 설명할 때 연대하고 고대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이 표준 점수, Z 점수 얘기할 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습에 해당합니다. 복습이지만 복습 아닌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요거를 한번 봤다는 거죠. 요거를. 아닌 것도 같이 봅시다. 자, 교과 내신의 정량적 평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그때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 어떤 과목을 반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영하는 과목이 그 등급이 들어가는 거고 안 반영하면 못 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학년별로 어떻게 반영하냐. 학년별은 1학년 때 몇 프로, 2학년 때 몇 프로, 3학년 때 몇 프로죠? 그래서 3학년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띠죠. 왜? 1학년은 학기가 2개 학기고 2학년도 학기가 2개 학기고 3학년은 학기가 한 학기밖에 안 되니까 결국 3학년이 1, 2, 3학년이 같은 퍼센테이지인 33.3%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가 1학년 2학년에 2배 가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한 학기 전부니까 3학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게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평가 방법이 중요하다. 반영 교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 세 번째 평가 방법. 이 세 가지의 루브릭을 항상 체크하고 거기에 맞도록 내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학교마다 일단 반영 교과목이 다 다른데요. 첫 번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자, 먼저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교과라고 분류하고 고려대는 말이죠. 학생부 교과 종합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학생부 위주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함이 이거는 교과 성격이 강하군, 이건 종합 성격이 강하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려대 볼 때는 물을 짜듯이 딱 교과. 이렇게는 아니지만 매우 교과스러운 전형이 뭐냐 하면 바로 2017년 학교장 추천이었고요. 이게 2018학년이 되면 뭐가 되냐. 2018학년도 고교 추천원이 됩니다. 고교 추천원. 맞았네요. 써드릴게요. 고교 추천원이 학생부 종합이 아니고요. 학생부 교과스러운 종합입니다. 왜?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요.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름이 뭐였냐? 학교장 추천이었어요. 따라서 특목에는 작년에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량적 평가에서는 내신이 밀리니까. 그러면 일반고는 자사고도 내신 따기 좀 용이하거나 내신이 잘 나왔으면 자사고도 지원합니다. 어쨌건 2017년 학교장 추천. 작년에는 특목고가 아예 지원할 수 없었구나. 수정할게요. 작년에 특목고를 지원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어차피 지원 안 하니까 또 올해 완전히 열렸어요. 2018년 고교추천원은 특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도 내신이 좋게 나왔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어쨌건 간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교장 추천에서 고교추천원으로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 5개 학기에 자연계는 국영수, 과학 과목만 내신 과목을 이 산정 루브릭에 집어넣었다 이거야.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이름을 고교추천원으로 바꾸면서
원점수, 평균, 표준분자, 석차 등급이 기준은 모든 교과로 바꿨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2018년도 지금 4월 달에 발표한 수시 요강에 나온 거예요. 3학년이 된 거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 가려면. 이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고대 학교장 추천에 가려고 인문계 학생이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기술이니 가정이니 이런 건 다 좀 제끼고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가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기술 과정도 들어간대, 체육 미술도 들어간대. 어쩌라고. 아니 이런 거는 새로 바꾸면 2년 뒤부터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대학이 이렇습니다. 고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대학이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그냥 기업 같아요, 진짜. 아, 좋은 학생을 내가 석가 가야지. 아, 진짜 좀 심해. 이건 어쩌라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어쩌라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이렇게 엉뚱하게 고3이 될 때 갑자기 바뀌어버린 고려대도 있고요. 모든 대학들은 어쨌건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대 보세요. 연대는 올해 학종 면접에, 이건 작년에 학생부 교과였거든요. 작년에 학생부 교과인데 올해 학생부 종합으로 바뀌었는데 특징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름은 학종 면접형인데 사실은 교과는 정량적으로 봐. 그러니까 교과는 학생부 교과형이고 비교과는 학생부 종합형인 좀 점이지대형 같은 그런 전형인데 어쨌든 교과는 정량적으로 봅니다. 연대는 국영수 사고에. 뭐 인문이건 자연이건 사회, 과학 다 잘해야 돼. 다르죠? 네. 작년 고대하고도 다르고 올해 고대하고도 다르고 올해 연대는 셋이 다 달라요. 올해는 고대는 요거, 연대는 요거죠. 네. 아유 고려대라고 써놨네요. 고려처럼 내가 써놨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써놨네. 네. 그럼 모든 대학의 학생부 교과가 이게 다 다를 거죠. 항상 수시를 지원하는 기본 전략은 내가 지원할 대학의 바운더리의 대학의 입학 교과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거로 0.1점, 0.1점씩 깎이다 보면 물론 기술과정, 인문, 음악, 체육, 미술은 이수단위는 작아. 예. 국영수 사과보다 파급 효과가 작죠. 이수단위가 1이니까 보통. 뭐 이수단위가 4인 것보다 작지만 그런 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0.1씩 깎아지다 보면 그거로 바로 불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년별 반응별 고려대는 20, 40, 40이다. 제가 고려대를 외우라고 이걸 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퍼센테이지가 안 써있으면 보통 균등 비율인 거예요. 균등 비율이면 3학년이 1학년, 2학년보다 2배 중요한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균등 비율도 아니고 40, 40이니까 얘가 얘보다 2배 중요한 거고 얘가 얘보다 2배 중요하니까 얘는 얘보다 4배 중요한 거죠. 이해가시죠? 네. 3학년 성적을 더 크게 본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모든 교과로 바뀌었지만 3학년 게 제일 크니까 지나간 건 좀 해줘. 60%인데?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고대 고교추천원은 등급을 이수단위별로 이수단위를 다 곱한 다음에 각 학년 비율 0.2, 0.4, 0.4를 곱해준 다음에 합산해서 평균 내게 돼 있죠. 그에 반해서 연세대는 Z점수와 등급 점수를 같이 사용한다. Z점수 기억나시죠? 네. 안 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다시 쓰면 이게 Z점수다. 이게 원점수, 이거는 그 과목의 평균, 시그마는 그 과목의 표준 편차. 따라서 원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평균은 낮을수록 좋고 표준 편차는 정말 낮을수록 좋다. 그죠? 따라서 특목의 경우에는 요건 굉장히 높아서 불리하지만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게 높아서 불리한 걸 이거로 상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방법이다. 작년에 연대가 학생부 교과일 때는요. Z점수만 갖고 뽑았어요. 올해 학종 면접법으로 바뀌면서 D점수 반, 등급 반 이렇게 좀 배합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매년 바뀐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교과 대신의 핵심인 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좀 전에 얘기한 걸 한번 종합해 볼까요? 네, 중요한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관련된 이슈적 중요한 변화. 학생부 종합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교과 내신을 정량적으로 보면
사실상 학생부 교과형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들이 다 대표적인 게 연대 학종 면접형. 작년에 뭐였다? 작년에 학생부 교과였다.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추천 할당량을 정할 경우 교과 현실을 정량적으로 보는 건 아니야. 추천 할당량 쿼터를 정할 경우 학생부 교과적 성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란 건 정성적으로 보는 거니까 독도고 예를 들면 2등까지 하고 서울과학고 80등까지 비슷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명까지 뽑고 여기는 80명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심하면. 근데 쿼터를 정하게 되면 여기도 2명 추천해, 여기도 2명 추천해. 그러면 서울과학고가 아무리 많이 추천해도 2명밖에 추천을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쿼터를 두게 되면 학생부 종합 성격을 제한하면서 학생부 교과 고등학교 내에서 검열을 한번 하는 거니까 학생부 교과적 성격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각 학교에 2명밖에 추천을 못 받는 서울대 직윤이라든가 고려대 고교추천 2는 원과 합쳐갖고 각 학교 4%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그 자체가 학생부 교과고요. 고교추천 2는 학생부 종합인데도 추천 인원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 간에 완전히 무한정한, 무제한적인 경쟁을 아니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제 교과대 진강하게 된 이런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대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면접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학생부 교과의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면접 이슈를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어 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갖고 저 학생의 부풀려진 내신을 찾아내라 이렇게 했지. 면접 같은 거는 좀 광범위하게 보기 좀 어렵고요. 학종은 아니니까 면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대학 중에서 면접이 있는 대학은 이제 4개 대학밖에 안 남았어요. 고려대, 이화여대, 국민대, 명지대. 면접이 굉장히 줄었다. 줄면 좋은 거죠. 예. 뭔가 학생들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뭔가 이 커미트먼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줄어들면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면접이 남아있는 학교가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는데, 남아있는 학교는 뭐 학생부 교과 지원했으면 당연히 면접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면접 날짜를 잘 보시면 고대와 이화여대와 명지대는 전부 다 수능 전에 있죠. 따라서 고대, 이화여대, 명지대는 이곳을 내가 정시로는 절대 갈 수 없는 학교일 때, 정시로는 갈 가능성이 적을 때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왜? 모든 전형이 수능 전에 끝나니까 수시 납치 완료입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대는 면접이 11월 19일이거나 11월 18일입니다. 수능 뒤에 있죠. 따라서 이거는 내가 정시로 서로 국민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더라도 수능을 못 볼 것에 대비해서 수능 최저는 그래도 채워줘야겠죠. 정시로 갈 수 있는 점수는 안 나오는데 최저는 채워준다면 이렇게 응시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 삼아서 좀 하향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접 날짜로 중요한 이슈 하나를 파악했고요. 학생부 종합 면접은 보통 심층 면접도 있고요. 또는 뭐 전공 적성 면접도 있고요. 좀 복합적으로 어렵게 보는 면접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의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무려 5개의 방을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면접이 점점 더 강화돼 나가는 추세인 반면에 학생부 교과는 면접이 점점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면접이 대충 보면 될 것이다. 뭐 고작해야 뭐 서류 이렇게 검토하면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 뭐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학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고대가 학생부 교과형인 고교추천원에서 면접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해당하는 고대 고교추천 1 면접을 한번 볼까요? 고교추천 1의 면접입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이 일단 13분 동안 실시한답니다. 학생부에서 써 있는 거 있죠? 너가 뭐 했다, 뭐 수업 시간에 뭐 했다 이 중에서 보시다가 주목할 만한 내용 또는 뭔가 진위가 의심스러운 내용 또는 그 학생의 전공 적성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강화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인문계는 토론 면접이 들어가요. 이런 거 죽이죠. 여러 명이서 토론하게 만드는 이런 건 저는 이런 건 참 어떤 학생을 좀 부당하게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자기는 매우 전공 적성도 있고 꿈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무가치하다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냐? 난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지. 문제가 좀 있는데 그렇게 정했어야 돼. 인문계는 토론 면접인데요. 40분 동안 문제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40분 동안 면접을 봅니다. 와. 그래서 면접을 할 때 토론하는 과정에서 면접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있어요. 따라서 학교에서 동아리라든가 고대 고교 추천 원 준비반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참 잘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연계나의 이름이 심층 면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걸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40분 동안 읽고 13분 동안 면접 보는 건데 토론은 아니고 혼자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냐? 고교 추천인데요. 제출 서류에 기반하여 인성, 자기주도성, 전공 점령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학생 제출 서류니까 학생부 또는 자소서, 추천서 등을 기초로 해서 이화여대가 추천서를 쓰나?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어쨌건 제출 서류에 기반하여 이런 것들 질문하는 거니까 고려대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특히 고려대는 새로 생긴 거니까 나중에 이제 모의 시험지를 같은 건 좀 평가를 해봐야지 좀 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면접은 각 학교별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면접에 대한 이슈를 갖고 면접이 언제 보는가의 문제, 면접 시험은 어느 정도 심화된 문제를 보는가의 두 개의 이슈를 다뤘습니다. 근데 면접이 있냐 없냐는 거는 그런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정량적 평가되는 교과 내신 커트라인의 변동을 가져오죠. 뭔가 교과 내신만 갖고 뽑으면 아무 비교도 없이 그냥 교과 내신이 제일 높은 독도고가 1등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뭔가 서류가 들어오거나 면접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교과 외의 반영 방법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내신 컷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한양대인데요. 한양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바꾸고 있어요. 매년. 뭘요? 학생부 교과의 전형 방법을 매년 바꿔요. 2015학년들은 학생부로 3배수를 1단계에 뽑은 다음에 3배수를 면접으로 합격자를 주셨어요. 3배수에 통과하려면 내신이 매우 좋아야 됩니다만 일단 여기에 통과하고 나서는 2단계에서는 제로 베이스니까 실제로 학생부 성적 순으로 합격자가 정해지는 건 아닌 거죠. 통과자 중에서 통과만 한 순간은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면접이 있을 때 요것만 있을 때보다는 커트라인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2016학년도에 면접을 빼버렸어요. 교과 100. 독도고만 뽑겠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2017학년도에 뭔 바람이 불었는데 다시 2015학년도와 비슷한 거로 바꿨죠. 이때는 아예 비교과도 빼버리고 그냥 교과만. 교과에서 3배수 추리고 합격자는 또 면접을 하겠다. 근데 올해는 또 다시 교과. 지난 4년 동안 왔다리 무슨 뭐 야구 타순자요? 우타자, 좌타자, 우타자, 좌타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 이걸 매년 체크해야 돼요. 모든 주에서 최소한 30개 대학에 각각의 전형에서 추천서가 들어갔다 빠졌다. 그죠? 자소서가 들어갔다 빠졌다. 학생부 교과라고 무조건 자소서 추천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접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걸 알아야 여기 넣었을 때 될지 안 될지를 작년 통계 갖고 평가를 해볼 거 아니야.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지만 보세요. 2016학년도에 면접이 빠지니까 미래자동차공학과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 폭증했죠. 내신 성적이. 독도고만 됐다 이 얘기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는 미래자동차공학과가 워낙 인기 있는 다이아몬드 학과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1점 이상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내려가 볼게요. 의류 자연이야. 1.73, 1.5였는데 면접 볼 때는 교과만 보니까 1.19가 됐어. 우와. 이건 뭐 대도시에서는 가지 말란 얘기죠. 면접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있대요. 왜? 3배수가 들어가고 얘는 1배수인 거잖아요. 1배수. 요것만 1배수잖아. 얘는 3배수 안에 들어가면 교과는 통과한 거지만. 이해가죠? 건축인문 보세요. 건축인문. 1.6, 1.6이었는데 1.13이에요. 따라서 올해 한양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며 작년 통계 보시면 안 돼.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돼. 이해 가시죠? 교과배, 교과배.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지원할 때 정확한 컨설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면밀하게 보지 않고 작년에 뭐 1.5가 평균이었으니까 1.6이면 될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나. 안 돼. 올해는. 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하면 제대로 컨설팅할 수 없대. 알겠죠? 네, 이게 바로 학생부 교과에서의 면접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건 제가 이게 김찬희의 입시 스터디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데서 시간 내서 할 수 없는 걸 여기서 다 합니다. 이거 제만 갖고 있는 거 지금 다 공개하고 있는데, 야 신기하죠. 예, 어디에도 제가 안 해본 거예요. 예, 강의로는 처음 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중앙대와 한양대 비교도 처음 해본 거예요. 예, 재밌네요. 저도 뭐 20년 만에 처음 해보니까 알고만 있는 건데 이게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이슈 네 번째 거. 비교과가 있는 대학.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국어에서 형용모순이라고 그래요. 형용모순. 전형 이름이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아니야. 교과. 교과 전형이면 교과만 봐야지 왜 비교과를 봐. 그래서 형용모순이죠. 근데 보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네.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비교과가 있어. 어머 이게 뭐요? 학생부 종합인가? 이러면 안 돼. 비교과가 써 있어도 그건 학생부 교과야. 교과를 정량적으로 보는 순간 그건 교과야. 알겠죠? 심지어 종합이라고 써 있어도 교과야. 연대 면접형처럼. 아시겠죠? 학생부 교과에 비교과라고 써 있어도 놀랄 거 하나도 없어. 그 비교과는 종합과 같은 비교과가 아니야.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학생부 교과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학생부 비교과를 보는 학교가 있다. 하지만 중앙대, 광운대 등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비교과를 보는데 이 학교에서 중앙대, 광운대 등에서 보는데 그래봤자 출결과 봉사 점수만을 본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에서 보는 포괄적인 비교과와는 다름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학교는 비교과 관리 하나도 안 해주는데 무슨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생님들 코멘트 좀 대충 알리고 뭐 상관없다.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 점수, 그 다음에 무단결석 3회 이하 이런 것만 안 하면 돼. 따라서 비교과 전부 만점. 아니 중앙대, 광운대 학생부 교과로는 다 중앙대는 전교권 학생이고 광운대는 그래도 일반고에서 그래도 반에서 꽤 잘한다는 학생들한테 누가 그걸 깎겠습니까? 그래서 비교과 만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죠. 어디냐? 아주대입니다. 아주대는 학생부 비교과를 진짜 정성적으로 평가해요. 따라서 아주대 학생부 교과형은 교과 평가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 평가는 학생부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짬뽕형입니다. 짬뽕형. 교과는 학생부 교과, 비교과는 학생부 종합형으로 그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뭔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해왔던 학생들이 함께 지원하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비교과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가 뭐고요? 다섯 번째 이슈 좀 더 덜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고 있네요. 서류 제출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너무 쉬워요. 면접이 있으면 내신 정량 커트가 떨어진다. 그죠? 마찬가지야. 서류가 있으면 당연히 내신 교과의 커트라인이 떨어진다. 당연한 거죠.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할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학생부 종합이 달라지는 거죠. 학생부 종합 성격이 이렇게 짬뽕 되는 거죠. 순수 학생부 교과형이 희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매년 추적해야 돼. 그러면 이화여대 보세요. 이화여대 작년에 3배수 추릴 때 서류가 들어갔었거든요. 학생부를 정성적으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부 중에서 교과는 정량적으로 한번 보고 또다시 학생부에 있는 교과와 비교과를 다시 정성적으로 한번 더 보고 추천서도 봤다 이 얘기죠. 근데 올해는 배수가 4배수로 늘었고 교과만 있어. 참 애매하네요. 이게 계속 3배수라면 서류가 있다가 빠졌으니까 무조건 내신 1단계 컷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3배수가 아니고 4배수가 됐어. 그러니까 정성적 요소는 없어졌지만 배수가 늘었기 때문에 컷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봐야 되겠죠.
재밌네요. 어쨌건 이게 빠지기 때문에 좀 더 대도시 학생들을 더 넣고 싶어갖고 이렇게 4배수로 늘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화여대는 2단계에서도 1단계 성적이 80이라 또 들어갑니다. 제로 베이스가 아니야. 한양대 이 작년같이 작년 재재재작년처럼 제로 베이스가 아니야. 그래서 1단계 성적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 큰 점수 차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내신의 열의를 뒤집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덕여대 보시면 말이죠. 여기서 서류 30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없어져서 순수 학생부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육대도 역시 서류가 없어지고 순수 교육과정으로 바뀌니까 둘 다 내신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이다. 뭐 명약 관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의 서류 제출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에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를 볼게요.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초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냐? 의예 치의입니다. 자, 의예 치의에는 학생부 교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예 치의. 의예는 올해는 37개 대학이에요. 네, 내년에는 38개 됩니다. 올해 제주대가 한 해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폐지되면서 다시 학부 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안 뽑아야 의사 수급 계획에 맞아요. 그래서 제주대가 올해 한 해 안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 37개 돼요. 내년에 38개 돼요. 예. 그럼 치대가 쭉 있는데요. 의대 치대에서 이제 먼저 의대부터 봅시다. 의대 37개대를 쭉 합쳐보면 말이죠. 논술이 253명 15.6%. 학생부 종합이 667명 41.6%.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올해. 예. 몇 프로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30몇이었거든요. 학생부 교과가 학생부 종합하고 비등비등하다. 이게 의대 치의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기자 몇 프로? 2.8%. 예. 요거는 말이죠. 전체 비율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라는 게 아니고요. 수시 중에서 몇 프로인가 표현한 거예요. 수시를 100%로 볼 때, 즉 정시는 빼고요. 수시 100%로 볼 때 그 100%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얘기해요. 수시만에 집중한 내용입니다. 정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정시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정시가 없는 학교는 의대에서는 없습니다. 예. 치의학과는 있습니다만 서울대 같은 건 정시가 없죠. 근데 매년 뽑아요. 수시 2월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퍼센테이지는 그런 수치다. 자, 학생부 종합 대세 시대 때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지방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냥 전교 1등 오쇼 이 얘기가. 어디라도 좋은데 그냥 전교 1등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전교 1등이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게 의예 치의에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고려대, 연세대, 이거 또 넣어볼게요.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아주대,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보세요. 네. 학생부 종합을 압도적으로 많이 뽑고요. 교과를 조금 뽑고 특기자 뽑는 거. 고대 다른 거 비슷하죠? 연세대 보시면 아예 학생부 교과가 없습니다. 논술형과 학생부 종합. 고대는 논술을 폐지했기 때문에 의대도 논술이 없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신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서울대는 다 학생부 종합이고요. 비슷하죠? 아주대, 연세대하고 똑같습니다. 인하대는 고대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논술 학종만 하는 연대, 아주대 또는 학종만 하는 서울대 또는 고대, 인하대처럼 학종을 위주로 하되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도 같이 뽑는 이런 식의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볼까요? 전남대를 보세요. 전남대. 어떻게 봅니까? 학생부 교과 38%, 학생부 종합 38%, 교과가 62%. 교과 훨씬 많이 뽑죠. 네. 부산대는 전남대보다 더 인기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교과도 좀 뽑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이 더 많습니다. 이건 좋은 학교니까요. 근데 지방대가 이제 지금 부산대 빼고요. 좀 다른 지방대로 좀 내려갑니다. 의대는 굉장히 많으니까. 원주 캠퍼스는 연세대하고 비슷합니다. 자, 넘어가야 되죠. 이렇게. 네. 자, 지방에 보면 인제대, 고신대, 경북대 좀 좋은 대학인데요. 자, 원광대, 전북대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인제대 학생부 교과만 100%입니다. 와, 이른바 삼용대학이라고 하죠. 빅5가 서울대, 연대, 성대, 가톨릭대, 울산대 이렇게 빅5라고 하죠. 병원 순위죠. 병원 순위 5개. 그다음에 삼용은 이제 본과 과정이 서울에 있고
병원이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중상위권, 중상위권으로 상위권이 되죠. 인제대, 한림대, 그다음에 순천향대 이 세 개죠. 그런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100%. 지방대 특징이라는 거지. 고신대 학생부 교과 100%. 그렇죠? 원광대는 좀 다르네요. 학생부 종합이 100%네. 아, 이거 특이 하나 같네. 특이. 예.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이지. 예. 전북대도 학생부 교과가 93.9%. 이렇게 지방대들은 학생부 교과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나저나 경희대처럼 상위권 서울대학은 당연히 논술과 학생부 종합. 울산대는 아예 학생부 종합도 없고 논술만 갖고 뽑는 이런 학교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하고요. 상위권 대학은 학종 논술에 좀 더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지방대는 인제대 같이 좋은 대학도 학생부 교과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네, 다른 대학도 한번 볼까요? 네. 다른 대학. 네. 서남대 교과, 건양대 교과, 동국대 경기고 교과, 조선대 교과, 충북남대도 교과가 꽤 많다. 그에 반해서 빅5에 속하는 성균관대 같은 때는 논술과 학생부 종합. 양상 보이시죠? 잘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제가 첨가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잘 볼 수 있고, 첨가한 자료를 못 받아보신다면 찍으시면 되죠. 네. 자, 그 다음 다른 대학 또 볼까요? 네. 순천향대, 가천대. 선생님이 학교 배열 방법은 뭡니까? 왜? 좀 전에 서남대도 지나갔는데 순천향대가 지금 나오네? 왜 그럽니까? 네. 수시를 많이 뽑는 학교부터 정시를 많이 뽑는 학교 순으로 배치한 겁니다. 여기 지금 정시가 없습니다만 수시 비율이 제일 높은 학교가 연세대 원주예요. 그죠? 지금 정시 비율이 더 높은 학교들로 넘어왔어요. 네. 자, 어쨌건 지방대를 보시면 순천향대 학생부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다. 계명대 많다. 영남대, 을지대 전부 100%, 경상대 88%. 이렇게 지방대들은 학생부 교과를 많이 뽑고, 이화여대 같은 상위권 대학은 논술과 학종을 뽑고, 다른 학교들은 또 학종의 중심 포커스가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다. 가천대 같은 경우. 가천대와 순천향대 비슷한 대학인데요. 여긴 종합이고 여긴 교과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정시를 제일 많이 뽑는 대학, 정시 퍼센티지는 안 나와있지만 어디로 가냐? 단국대가 제일 정시를 많이 뽑는 대학입니다. 어쨌건 지방대는 학생부 교과 비율이 많다. 100배.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종합이 많다. 한림대와 참 인제대가 차이가 있네요. 한림대는 이게 동그라미 이상해. 네, 보기가 싫다. 지워보자. 네. 한림대는 학생부 종합이 많은데 100%인데 아까 인제대는 학생부 교과가 100%였죠. 네. 단국대는 제일 정시를 많이 뽑는 대학인데 수시를 쥐꼬리만큼 뽑습니다. 근데 그 전부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의예과만 그런 게 아니고 치의학과도 그런데요. 치의학과도 지방에는 학생부 교과를 좀 더 많이 뽑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치대는 많지 않으니까요. 서울대 같이 이제 아예 정시를 모집 요강에는 뽑지 않는 수시 2월대 이런만 뽑는 서울대 치의학 석사과정이죠. 네, 학생부 종합 먹고 100% 뽑니다. 하지만 전남대 교과 많죠. 경북대 교과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대들. 하지만 부산대의 경우는 역시 상위권 지방대이기 때문에 60.7% 학생부 종합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대, 전북대, 조선대. 자, 학생부 교과 대부분 뽑고요. 원광대, 원주대, 단국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들하고 다 학생부 교과가 많은 건 아니네요. 원광대는 계속 학생부 종합을 좋아하는 학교고, 강릉 원주대는 치의학과 중에서 가장 좀 인기가 없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학생부 종합을 많이 뽑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대 치대까지 봤는데요. 학생부 교과라는 게 일반적으로 한양대 느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올해 고대가 또 신설됐고, 연대의 경우에도 작년에 있던 학생부 교과가 폐지됐다고 하나 학종 면접형의 형태로 학생부 교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도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건재하고 있고요. 의치 계열에는 특히 꽤 인기 있는 대학들도 학생부 교과를 많이 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전교권 학생인데 뭔가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관계에서는 별로 줄 게 없다. 그렇더라도 나는 도전할 수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를 잘 파악을 해서 자기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많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